5분이면 충분해요. 14살 중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지 못해 망하기 직전인 IT 회사. 사장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3명의 보안 전문가가 밤새 풀지 못한 문제 앞에서 말이죠. 너 정말 이걸 풀 수 있다는 거냐? 사장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라는 아이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오후 6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이광수 할아버지는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밤 야간 근무를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66살의 할아버지는 평소 낮에만 일했거든요. 최 반장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대신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도와주세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자 준호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 준호를 밤새 혼자 두기엔 할아버지 마음이 불편했죠. 소장님, 그런데 제가 손자를 키우는데요. 애를 밤새 혼자 두기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묻어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소장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할아버지를 잘 대해줬거든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소장님, 그럼 애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로비 소파에 조용히 앉아만 있게 할게요. 오늘 하루만이니까 제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6평생 남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죠.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 조용히만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녁 7시 작은 투룸 아파트.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왔다. 거실에서 준호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영어로 된 글들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준호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 옆에 앉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밤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너 혼자 두기가 마음에 걸려서 말인데 할아버지 회사에 같이 가면 안 될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할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전 혼자 있어도 돼요. 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아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할아버지가 일하다가도 자꾸 걱정돼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죠.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같이 갈게요. 전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호.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 혼자 있는 것보다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준호의 말에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노트북이랑 충전기 챙겨라.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괜찮아요, 할아버지. 집에서 먹고 갈게요.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려준 계란 후라이와 김치였어요. 준호는 맛있게 먹었죠.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밤 9시 강남 테헤란로 IT 빌딩. 할아버지와 준호가 로비에 들어섰어요. 준호야, 저기 소파에 앉아 있어. 할아버지는 순찰 돌아야 하니까. 배고프면 꼭 말하고, 화장실은 저기고, 추우면 이거 덮어. 할아버지가 자기 점퍼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추워요? 할아버지는 괜찮아. 돌아다니면 따뜻해져. 준호는 점퍼를 받아들었어요. 할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전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준호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점퍼를 무릎에 덮었죠.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켜고 해커 공부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공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고로 사주신 노트북이었어요. 준호야, 비싼 거 못 사줘서 미안하구나. 당시 할아버지가 미안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게 최고예요. 준호는 정말 기뻤었어요. 자기만의 컴퓨터가 생긴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준호는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조용히 앉아서 혼자 배워나갔어요. 온라인에서 화이트 고스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죠.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아무도 준호가 한국의 중학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밤 11시, 건물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했어요. 할아버지는 5층을 순찰하고 있었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때문에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빨리 돈 벌어서 준호 좋은 데 보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새벽 1시, 준호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점퍼를 꼭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준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밤에 애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가 준호를 깨웠습니다. 준호야, 많이 피곤하지? 아, 할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이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버튼을 눌렀어요. 화장실이 거기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이를 보고 손을 씻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새벽까지 이러다간 우린 끝이야.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목소리가 정말 절박했거든요. 복도 끝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큰 금고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노트북과 케이블이 어질러져 있었죠. 새벽 6시까지 못 열면 회사가 망해. 투자자들이 다 떠날 거라고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너무 급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3명의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중학생 교복, 작은 키, 어린 얼굴. 넌 누구냐?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야간 경비 대신 오셨어요. 제가 같이 왔는데 화장실 가다가 소리가 들려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빨리 돌아가.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보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금속 상자였어요. 화면에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거 안 열리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넌 그게 왜 궁금해? 제가 컴퓨터 좀 아는데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 한 남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컴퓨터를 안다고? 내가? 그때 안쪽 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경비 할아버지 손자래요. 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사장이라는 남자는 준호를 봤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그래. 미안하지만 여긴 위험해. 할아버지한테 돌아가렴. 강민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금고 화면이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기요,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저 금고요.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준호를 다시 봤어요. 작고 어린 아이였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얘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회사 전체가 걸린 일이거든. 알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도 6시간 동안 실패했거든요. 들어와 봐. 자네 이름이 뭐지? 이준호예요. 준호야, 우리 상황 설명해 줄게. 강민석이 준호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금고가 가까이서 보니 정말 컸습니다. 저 금고 안에 회사 전체 운명이 걸려 있어.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거든. 새벽 6시까지 못 열면 우린 망해. 강민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준호는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만약 자네가 이걸 열면 사례금을 주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강민석은 뭉클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죠. 준호는 자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낡고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있는 노트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겐 최고의 보물이었죠.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였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어요. 그 순간 준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명의 전문가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애가 뭘 안다고.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대신 금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움직이지? 준호는 패턴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본 것도 아니었죠. 그냥 온라인에서 혼자 공부한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매일 밤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준호는 속으로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준호 때문에 밤 근무를 하시는 할아버지였죠. 잘해야 해. 할아버지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준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케이블 좀 빌려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전문가가 마지못해 케이블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자기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선명한 낡은 노트북이었죠.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런 걸로 뭘 하겠어. 준호는 그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은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였거든요.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빠르게 나타났죠. 강민석은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생각보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아는 건가? 강민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준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집중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봤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어요. 저기다. 준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응? 강민석이 다가왔어요. 뭔가 계속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신호? 잘 모르겠지만 누가 계속 뭔가를 보내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전문가들이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정말이네. 우리는 이거 못 봤는데.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민석이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방법이 떠올랐어요. 한번 해볼게요. 준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무엇인가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금고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비. 첫 번째 LED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됐어? 정말 풀렸어? 강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풀린 것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전문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이 못한 걸 중학생이 15분 만에 해낸 거였죠. 한 전문가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어떻게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준호가 작게 대답했어요. 강민석이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그 순간 준호는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갑자기 금고에서 큰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삐. 붉은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한 전문가가 소리쳤어요. 금고 화면에 새로운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경고. 보안 모드 최고 단계 활성화. 한 번 더 실패 시 영구 잠금.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가 내 접근을 공격으로 인식한 거야. 한 전문가가 외쳤어요. 영구 잠금이면 어떻게 돼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시는 못 열어. 안에 있는 것도 다 못 쓰게 돼. 한 전문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망쳤어. 처음보다 더 나빠졌어.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은 준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4살 아이가 너무 큰 짐을 진 거였죠. 강민석은 준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준호야, 고개 들어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죠. 강민석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자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더 나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자네는 적어도 첫 번째를 풀었잖아.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강민석이 준호 어깨를 토닥였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알았어. 금고가 왜 안 열리는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것조차 몰랐을 거야. 강민석의 말에 준호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죠. 준호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손자가 울고 있다는 걸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달려왔어요. 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준호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였죠. 괜찮아, 우리 준호. 괜찮아. 할아버지가 준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품은 따뜻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석과 전문가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를 떼어놓고 얼굴을 봤어요. 준호야,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를 풀었는데 금고가 더 강해졌다고요. 한 번 더 실패하면 영원히 못 연다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그만해도 돼.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하지만 괜찮아.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할아버지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주름 깊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그 순간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힘든 일만 하셨어. 나는 겨우 이 정도에서 포기할 수 없어.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준호야? 전 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작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죠. 우리 준호 정말 씩씩하구나. 할아버지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강민석도 감동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겠어? 네. 이번엔 더 조심할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섰습니다. 준호에게 큰 힘이 됐어요.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4시간. 준호는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봤어요. 전문가들도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준호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준호야, 물 마셔. 할아버지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준호가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면서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다.
무언가를 발견한 거였죠.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명령어가 입력됐어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이 올려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발. 준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고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실패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칵. 두 번째 LED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강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두 번째 잠금이 풀렸어요.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강민석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강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전문가가 준호 앞에 섰어요. 미안해, 준호야. 처음에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보다 내가 훨씬 대단해. 정말 대단한 아이야.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준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도움받았어요. 강민석이 금고를 봤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네. 세 번째 LED는 여전히 빨간색이었습니다. 준호도 금고를 봤어요. 환한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떤 것 같아? 강민석이 물었어요. 준호는 노트북으로 세 번째 잠금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지금까지랑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제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민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 남은 시간 3시간 20분.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잠금은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준호야, 할 수 있겠어?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망설였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리하지 마, 준호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준호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잠금을 풀어야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1시간 넘게 세 번째 잠금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암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건 정말 어려워. 준호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천천히 해, 준호야.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몇 번째 하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봤어요. 뭔가 실마리가 있을 거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쳐 보였어요. 한 명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준호를 믿었거든요. 2번이나 기적을 만든 아이였죠. 강민석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응? 뭐 찾았어?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다가왔습니다.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문가들이 몸을 숙여봤어요. 정말이네. 자동으로 뭔가 하고 있어.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뭔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패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누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준호의 말에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패턴을 찾으면 풀 수 있는 거야?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준호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따라가며 패턴을 찾았어요. 15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찾았어요. 정말?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30초마다 같은 신호가 반복되고 있어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어떻게 이걸 찾았어? 한 전문가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계속 보니까 보였어요. 준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배운 방법이었어요. 화이트 고스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할 때 외국 해커들한테 배운 것이었죠. 준호는 그 패턴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화면에 글자들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할아버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작업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도 떨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이 올려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제발.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금고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된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칵. 세 번째 LED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려? 한 전문가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금고 화면에 새로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최종 보안 단계 활성화됨. 원격 잠금 해제 필요. 원격 잠금? 강민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준호는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금고를 또 잠가놨어요. 뭐? 세계 잠금을 다 풀어도 마지막으로 원격 승인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금고가 안 열려요. 준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그 원격 승인은 누가 할 수 있는데? 강민석이 물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관리자만 할 수 있어요. 관리자? 그게 누구야? 준호가 더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어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10시에 이 설정이 추가됐어요. 회사 안에서요.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안에서? 네.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했어요. 준호의 말에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한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배신자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아직 몰랐죠. 준호야,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어요. 추적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남은 시간 1시간 30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강민석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자네만 믿는다. 부탁이야. 강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준호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준호. 네, 할아버지.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누가 이 원격 잠금을 설정했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운명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원격 잠금을 설정했는지 찾아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추적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상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추적이 자꾸 막혀요. 누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전문가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방해? 네. 제가 추적하려고 하면 신호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튕겨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한 전문가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실시간으로 준호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볼 수 있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50분. 남은 시간 1시간 10분. 준호는 계속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어요. 상대방이 정말 실력자였습니다. 안 돼요. 계속 막혀요. 준호가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잠깐 쉬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잠깐만 쉬어도 돼. 머리 좀 식히고. 할아버지가 준호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생수를 건넸어요. 준호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막히지?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뭔가 떠올랐어요. 온라인에서 화이트 고스트로 활동할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막을 때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해볼게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겠어? 네.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준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직접 추적하는 게 아니라 우회에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준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웠죠. 준호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이 더 빨라졌어요. 화면에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준호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누가 제 컴퓨터에 들어오고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포기해라.
넌 이길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 전문가가 화면을 봤어요. 누가 저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해커야. 진짜 프로 해커가 우릴 공격하고 있어.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대는 분명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화면에 또 글자가 나타났어요. 중학생 주제에 어디서 날 건드려? 준호는 그 글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맞받아쳤어요. 해보세요. 준호가 입력한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죠. 해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기는 있네. 좋아, 한번 해볼까? 그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의 커서와 해커의 커서가 화면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뭔가를 입력하면 해커가 지웠습니다. 해커가 공격하면 준호가 막았어요. 화면에서 두 개의 커서가 빠르게 움직였죠. 이게 뭐야? 실시간으로 싸우고 있어. 한 전문가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도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할아버지는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손에서 힘을 얻었어요. 할 수 있어. 꼭 이길 거야. 준호는 더 집중했습니다. 해커는 정말 실력자였어요. 준호가 시도하는 모든 걸 막았죠. 준호가 왼쪽으로 가면 해커도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막혔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간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10분. 남은 시간 50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정면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온라인에서 배운 기법이 떠올랐어요. 상대를 속이는 방법이었죠. 준호는 일부러 왼쪽을 공격했습니다. 해커가 그쪽으로 왔어요. 준호는 계속 왼쪽에서 뭔가 하는 척했죠. 해커가 완전히 왼쪽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호가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해커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준호가 중요한 부분에 접근한 거였죠. 됐다. 준호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해커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늦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화면에 해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꽤 잘하네. 속았어. 준호는 그 글을 보고 조금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커가 더 강하게 공격해왔거든요. 이번엔 준호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준호가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손가락이 더 빨라졌어요. 키보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전문가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14살 아이가 세계 어딘가에 있는 프로 해커와 싸우고 있었죠. 준호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준호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온라인에서 배운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걸 시도했어요. 계속 움직였죠. 해커도 점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쓰니까요. 어린애가 이럴 수가? 대체 누구야? 해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그 글을 보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상대도 당황하고 있어. 준호는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해커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해커가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기세에 밀린 거예요. 강민석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무도 준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준호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해커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다. 준호가 그 부분을 공격했어요. 해커가 당황하며 막았지만 늦었습니다. 준호가 이미 들어간 거였죠. 잠깐 어떻게 해. 해커의 메시지가 떴어요.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파고들었죠. 거의 다 왔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조금만 더. 준호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숨도 가빠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커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준호 컴퓨터를 완전히 다운시키려는 거였습니다. 화면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안 돼. 준호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막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 작업했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거의 다 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이 올려졌습니다. 해커의 공격도 계속됐어요. 준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준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해커의 마지막 공격도 막았어요. 잠시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패했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죠. 그때였습니다. 해커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졌다. 넌 대단한 애야. 준호는 그 글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강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해커를 물리쳤어요.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강민석도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대단해. 강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0분. 남은 시간 30분. 이제 금고를 열 수 있어요?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안 돼요. 뭐? 강민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해커는 물리쳤지만 원격 잠금은 여전히 활성화돼 있어요. 준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요. 누가 이걸 설정했는지 찾아야 해요. 준호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석은 고민했어요.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아직 몰랐죠. 준호야, 찾을 수 있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봤어요. 해커와의 싸움에서 얻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준호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구나.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적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해커가 없었습니다. 훨씬 수월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찾았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10시에 이 설정을 한 사람이. 준호가 멈췄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고 놀랐거든요. 누구야, 준호야? 강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화면을 가리켰어요. 강민석이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재요? 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석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윤재요? 10년을 함께한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죠. 사장님, 한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팀장한테 연락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윤 팀장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 강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이상하네. 윤 팀장은 항상 전화를 받는데 강민석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혹시 회사에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있을 리가. 강민석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네, 이경비님. 제가 조금 전에 순찰 돌 때 9층에 불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9층? 강민석이 할아버지를 봤어요. 네. 1시간 전쯤이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쳤는데.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9층은 임원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 팀장 방도 거기 있었죠. 가봐야겠어.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갈게요. 전문가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준호야, 넌 할아버지랑 여기 있어.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트북을 들었어요. 만약 원격으로 뭔가 하고 있다면 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우리 뒤에만 있어. 네. 5명과 할아버지, 준호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어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민석이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준호와 할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만 울렸어요. 불빛이 나오는 방 앞에 섰습니다. 문에 윤재혁 팀장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강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민석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윤 팀장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죠. 윤 팀장. 강민석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윤 팀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윤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 팀장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금고 시스템이 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금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강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윤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린 10년을 함께 했잖아. 강민석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함께 이 회사 만들었잖아. 밤을 새워가며 일했잖아. 친구였잖아. 강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뒤에서 조용히 섰어요. 어른들의 슬픈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죠. 할아버지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윤 팀장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윤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경쟁사에서 접근했어. 윤 팀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 자료만 넘기면 3억을 준다고 했어. 3억? 강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 정말이야. 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아이 수술비가 필요했어. 심장 이식 수술이야. 2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윤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매일 울고 딸아이는 병상에 누워 있고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배신한 거야? 나를 배신한 거야?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아.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강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 수술비가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우리가 친구잖아. 강민석이 외쳤습니다. 10년을 함께 했잖아. 내 딸 돌잔치도 내가 갔잖아. 내가 힘들 때 내가 모른 척할 사람 같아? 강민석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윤 팀장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담스러워서, 미안해서. 강민석이 소리쳤어요. 친구가 힘들 때 돕는 게 부담이야? 그게 미안한 일이야? 윤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를 꼭 안았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청해야 해. 혼자 감당하려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할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윤 팀장을 봤어요. 재혁아. 응. 수술비는 내가 낼게. 강민석의 말에 윤 팀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내 딸 수술비. 내가 낼게. 2억이든 3억이든.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아. 우린 친구잖아. 친구 딸 살리는 게 뭐가 대수야. 강민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넌 경찰서에 가야 해. 민석아. 회사를 배신했어. 이건 범죄야. 강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 수술비는 내가 낼게.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윤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강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석아, 딸아이만큼은 제발 잘 부탁해. 윤 팀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 딸은 내가 살릴게. 강민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게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윤 팀장은 수갑을 차고 일어섰어요. 미안해, 민석아. 정말 미안해. 윤 팀장이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른들도 힘들구나.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윤 팀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강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제 금고를 열 수 있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윤 팀장 노트북을 봤어요. 화면에 관리자 권한이 떠 있었습니다. 네. 윤 팀장님 컴퓨터에서 권한을 가져올 수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자기 노트북을 열었어요. 윤 팀장 컴퓨터와 연결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켜봤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화면에 뭔가 나타났어요. 이상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강민석이 물었어요. 관리자 권한이 2개예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개? 네. 윤 팀장님 것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 것 하나요. 준호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윤 팀장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배신자가 또 있다는 거네. 다른 사람이 누군데?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50분. 남은 시간 10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빨리 찾아야 해. 준호는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어깨를 잡았어요. 천천히 해, 준호야. 넌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조금 진정됐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뭔가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강민석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김대리? 네, 김민수 대리님이요. 준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대리는 윤 팀장의 비서였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김 대리까지.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전문가가 휴대폰으로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김 대리가 지금 회사에 있어요. 7층에요.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7층?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어. 사장님, 시간이 없어요. 한 전문가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5시 55분. 남은 시간 5분. 준호야. 강민석이 준호를 봤어요. 윤 팀장 권한만으로는 금고를 못 열어. 김 대리님 권한도 필요해요. 2개가 다 있어야 열려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석은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7층에 가서 김 대리를 찾고 권한을 얻으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준호야, 원격으로 김 대리 권한을 가져올 수 없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김 대리님이 막으면 해봐. 내가 해커도 이겼잖아. 강민석이 준호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준호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56분. 남은 시간 4분.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준호. 네, 할아버지.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 4분.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 56분. 남은 시간 4분. 준호는 김대리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혔어요. 안 돼요. 보안이 너무 강해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뚫을 수 없어?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계속 튕겨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57분. 남은 시간 3분. 준호야, 침착해. 할아버지가 준호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해커도 이겼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분명 방법이 있어. 준호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더 빨라졌어요. 화면에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58분. 남은 시간 2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멈췄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대리가 눈치챘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접근 차단됨. 시스템 잠금.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요. 완전히 막혔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그럼 끝난 건가? 한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58분 30초. 남은 시간 1분 30초.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못 쳤어요. 안 돼. 안 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를 꼭 안았어요. 준호야,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화면에 뭔가 떠올랐어요. 김대리가 막기 전에 얻었던 정보였습니다. 작은 틈이 보였어요. 저기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키보드를 잡았어요. 그 작은 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뭘 찾았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작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59분. 남은 시간 1분. 1분. 한 전문가가 외쳤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김대리가 다시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더 빨랐습니다. 거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50초.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도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호는 마지막 방어막을 뚫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40초. 권한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진행바가 나타났습니다. 50%, 60%, 30초, 70%, 80%. 김대리가 다시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90%, 95%, 20, 100% 됐어요. 준호가 환호했습니다. 권한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고에 입력해야 했거든요. 15. 준호는 재빠르게 작업했습니다. 윤 팀장 권한을 입력했어요. 엔터. 10. 김대리 권한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5. 최종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올려졌습니다. 3, 2, 1.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엔터키를 눌렀어요. 0.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를 바라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패했나? 할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어요. 강민석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금고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렸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열렸어. 전문가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강민석이 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투자 계약서도 있었고 중요한 기술 문서들도 다 있었습니다. 다 있어. 모두 무사해. 강민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강민석이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준호를 안아 올렸어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자네가 기적을 만들었어. 준호는 강민석 품에서 웃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할아버지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호.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손자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한 전문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보다 내가 훨씬 대단해. 넌 천재야.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긴 밤이 끝났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네. 10억이 아니야. 20억 줄게. 강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20억이요? 응.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그 정도 가치가 있어. 강민석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0억이라니. 평생 번 돈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강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장학생으로 대학까지 지원해 줄게. 학비 전액이야. 정말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그리고 방학 때마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어.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 강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를 우리가 놓칠 순 없어.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이 할아버지를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경비님.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께서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강민석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릴게요. 급여도 올려드리고요. 그럴 필요까지.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필요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준호가 여기 올 수 있었잖아요.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모두 쉬어야지.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준호와 할아버지도 짐을 챙겼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환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가요.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항상 제 곁에 계셨잖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지. 할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을 걸어가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은 준호가 어디 갔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준호였죠.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봤어요. 강민석 사장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와. 내 책상 준비해 놨어. 인턴 시작이야. 준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사장님. 갈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계란 후라이와 김치였지만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준호. 손 씻고 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돈 말이야. 20억. 네. 절반은 저축하자. 내 미래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 팀장 딸아이 수술비 보태는 건 어떨까?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 사람도 딸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주름 깊은 얼굴에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호 참 착하다. 할아버지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노트북을 켰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화이트 고스트라는 닉네임으로요. 외국 해커들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화이트 고스트, 어디 갔었어? 며칠 안 보이더니. 준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좀 바빴어.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 뭔데? 비밀이야. 하지만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할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는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기적을 만든 소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